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인체를 구성하는 화학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가 63%, 산소가 26%, 탄소가 9%, 질소가 1%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이렇게 되어 있죠. 기타로 이제 무기물질이 한 6종이 있는데 이게 한 0.7%가 인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물질 6종은 이제 칼슘, 칼륨, 그다음에 이제 그 나트륨, 그다음에 인, 황, 그다음에 마그네슘, 염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미량원소가 13종이 있는데 미량원소가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철, 요드, 망간, 아연 이런 13종의 미량원소로 인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이 생화합물은 우리가 그 탄소 기반의 공유 결합으로서 안정적인 뼈대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탄소 기반의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라든가 탄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의 음성도가 큰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더욱더 극성이 커지고 반응성이 커지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체의 생화학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회로들이 있는데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회로들이 가장 기본적인 회로는 이제 TCA 회로가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카보닐기, 알데히드기, 케톤기, 히드록실기,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이런 그 여러 가지 회로들을 통해서 이런 그 원소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화학 반응과 전자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인체가 생존하고 또 그 작동하는 겁니다. 인체의 화학 결합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공유 결합과 비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원자 두 개가 서로 각각 보유한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하는 것입니다. 매우 안정적이 되겠습니다. 두 원소가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것에 되겠습니다. 이 전자들이 두 원소를 붙잡아주는 볼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공유 결합은 반대 전하를 가진 원자들끼리 인력으로 가역적이고,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그 거꾸로도 갈 수 있는 거죠. 불가역이 이제 거꾸로 못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도 가고 하면서 서로 인력으로 잡아 당기는 거죠. 서로 이제 반대 전하를 가진 원자들 당겨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약한 결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깨지거나 변형되거나 재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 비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DNA와 단백질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되고 효소와 그 효소가 이제 그 적용되는 그 기질, 그 이제 세포 기질에 상호 작용이 있으며 또 호르몬과 또 이 호르몬 또 수용체가 있죠. 호르몬 수용체의 상호 작용 등 이 고분자들 사이에 일시적인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해줘서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결합은 이제 전자 반응도 있지만은 이 화학 결합이라는 거는 이제 공유 결합이 있고 원소 두 개가 이제 서로 공유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공유 결합 이제 그 반대 전하 가진 원자들끼리 서로 잡아 당기고 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인체의 화학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비공유 결합을 하는 종류에는 그 크게 나눠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비공유 결합에는 이제 수소 결합이 있고 두 번째는 이온 결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성 상호작용이 있고 네 번째는 반데르 발스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공유 결합의 첫 번째 수소 결합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띤 수소가 산소나 질소 등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됐으니까 수소가 이제 산소나 질소하고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음과 양이 서로 밀치고 당기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그 수소 결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으로서 결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전기를 띤 이제 그 원소들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가 그러니까 소금이 NaCl인데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이죠. 소금이 NaCl. 그럼 Na는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플러스. 그다음에 NaCl, Cl 염소는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이 되는 것이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나트륨 플러스는 전자를 포기한 이온이고 전자가 이제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Cl 염소는 마이너스죠. 전자를 획득한 이온이 전자를 갖고 있는 이온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전기적으로 이온 결합을 하는 것이고 서로 강하게 잡아 당겨서 NaCl 나트륨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가 되는 거죠. 물에 녹으면은 이온 결합이 해체가 되고 각각의 이온이 분리가 되겠습니다. 물에 녹으면 이제 나트륨하고 염소가 이제 흩어지는 분리되는 거죠. 이온화 반응은 전자나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양이나 음으로 이온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기적 특성을 띠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비공유 결합의 세 번째인 소수성 상호작용은 비극성 화합물이 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없는 화합물이 물 안에서 서로 모이고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을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비극성 화합물은 긴 탄화수소 화합물을 포함한 지방이나 스테로이드 등의 분자 등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이 이제 물 안에서 서로 이제 묻힌다 이거죠. 반데르발스 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번째로 이거는 생체 내 분자는 전하 및 극성을 갖지를 않는데 몸속에 있는 이 분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전하라든가 극성을 갖지 않는데 때로는 비극성 분자들 사이에서도 요 분자들 사이에서도 순간적인 이제 전기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적인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형성이 돼서 분자 내에 일시적으로 전하 분리가 나타나고 분자가 일정 거리로 가까워지는 약한 인력이 생기는 것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 비공유 결합이 강한 결합 순서를 볼 거, 강도를 볼 것 같으면은 이온 결합이 제일 강하고 결합 강도가 두 번째는 수소 결합, 뭐 H2O, 물을 말하죠. 그다음에는 이제 반데르발스 힘이 제일 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데르발스 힘은 약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분자가 뭉치는 것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되겠습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70%가 물이고 25%가 생체 고분자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뭐 단백질, 탄수화물, 뭐 지방 이런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5%가 이온이나 작은 분자들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55%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산이 25%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한 12%, 그다음에 지방질이죠. 지질이 한 8%를 우리 몸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단백질 제일 많죠. 55%. 우리 몸, 뭐 뼈라든가 이 그 근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세포 뭐 이런 것 전부 단백질로 돼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55%다 단백질이 55%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게 핵산이 25%. 25% 핵산이라는 것은 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분자. 우리 세포 내에 이제 세포 핵이 되겠죠. 디지털 정보를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몸속에 있는 이 세포의 유전자 DNA는 컴퓨터로 따지면 이제 HDD 가장 주기억 장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DNA 정보를 복사를 해서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이 복사된 정보를 뭐 소포체라든가 뭐 이런 리보솜 이런 데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이제 그 tRNA고, 이 RNA가 그 정보를 끌어내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로 따지면은 이 RNA가 램, D램이나 뭐 SRAM 뭐 이런 램 메모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비교를 하면은 DNA는 HDD, 그다음에 RNA는 뭐 램, 뭐 SRAM, 뭐 D램 뭐 이런 것이 해당되게 됐습니다. 소포체는 단백질을 생산, 가공, 저장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레보점은 조면 소포체 중에서도 이제 조면 소포체 표면에 달라붙어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진 단백질을 수정하는 것은 골지체가 되겠고, DNA는 단순한 문자열이 아니라 반드시 대칭 구조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나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보 손실이라는 망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가닥이 잊어먹더라도 한 가닥이 이제 주형이 되어서 틀이 되어서 반대편 쪽을 생산해낼 수 있게 안전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중 나선형 구조고, DNA는 반드시 대칭 구조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망실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변형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주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염색체는 AT, CG 이런 쌍으로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티민, 아데닌, 그다음에 구아닌, 시토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T가 쌍이 되고 C와 G가 쌍으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보의 안전을 위해서 상보적인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중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유전자가. 인체 내에서 음식이나 단백질은 분해가 되어서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분해가 됐다가 다시 이게 합성이 돼서 여러 가지 다른 단백질, 뭐 근육, 뼈, 뭐 이런 거 형성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로 다시 그 아미노산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57% 단백질인지 그 만들어진 단백질은 인체에서 만든 단백질은 57%는 우리의 온 몸을 구성을 하고 근육이라든가 뼈라든가 구성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만들어진 단백질 중에서 27%는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소량 2%는 대변으로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체의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